사법부가 박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서 이 가처분 신청 인용을 했습니다. 집행정지에 인용을 했어요. 역시 주정공은 어떻게 보면 교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언론학자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 당연한 결과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2인 체제에서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5인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5인의 상임위원회 추천 단위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전국의 정부의 어느 기관에 야당 추천한 사람 2명을 차관으로 임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만 거예요. 네. 이유는 방송이 그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제 기구를 운영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통위원은 차관급이에요. 위원장은 장관급.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죠? 내가요? 아니 가고 싶다고. 아닙니다. 차관급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마이 TV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아니, 위원장으로 그건 지금 못해요. 위원장은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차관급 높아요. 의사에 관한 얘기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갈 생각이 지금까지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2명이서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에요. 야당 임명한 사람은 지난번에 그 야당이 추천한 사람 임명 안 해가지고 최민희 지금 의원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명이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법을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법은 그렇게 합의제 기구를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대통령이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면 2사람이서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탄핵과도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2명이서 처리한 거 이거 불법적 요소가 그게 있다. 불법성의 핵심이죠.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헌재에서 판단할 때도 이 판단을 일정 부분 인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한 번 나오고 2번이 나왔어요. 그 전에 한 번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법원의 판단 중에 2인 체제라는 것이 불법성이 있다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2가지 문제가 더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정당 가입 여부 확인 안 했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당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반응 회신 받지 않고 처리를 했어요. 그게 2번째 문제. 3번째 문제는 85명이나 되는 사람을 1시간 반 만에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면접도 없이. 불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관심법도 아니고. 아니 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려면 1시간 반 안에 85명 85명 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전에 면접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려면 하루가 넘어가야 돼요. 85명에 대해서 하려면. 그렇네요. 근데 그걸 1시간 반에 했어요. 그건 제가 그냥 추측건데 명단을 이미 작성해 놓고 거기에 맞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어요. 의심이 든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관례에도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인용되는 게 정상이다. 이걸 만약 기각했다면 기각한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앉힐 계획을 갖고서 했다고 하면 이거 자체를 기각을 해버리면 그걸 정당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2인 체제를 정당화시켜 주는 그래서 거죠. 2인 체제로 모든 걸 하게 돼요. 그러려면 방통위가 설치될 이유도 없었고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여야 합의의 정신도 완전히 깨트리는 거다.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될 인용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판단을 내린 거네요. 사법부에서 중요한 판단 내렸고 KBS 이사들도 뭐 여기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번에 임명에서 2인 체제에서 임명된 걸 받아보겠다고 또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판단?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저는 보여줬던 판단이었다. 아주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 강재원 부장판사 그리고 재판부가 합의부기 때문에 그 세 분의 판사님들이 저는 이렇게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국가기관이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이 싹 다 무너져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하셨을 텐데 그래도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저는 해줬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던데 제가 어쨌든 그 100분 토론 보다가 껐어요.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요? 판결문을 좀 읽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판결문 읽은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판결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졸속 심사고 뭐고 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왜 5인 체제를 2명이서 하느냐입니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법 1조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방송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합의제 기구 5명의 여야가 공이 들어와서 합의를 해라라는 게
방통위법의 취지다 이 얘기를 네. 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방송의 자유를요. 이 가처분 결정문에 헌법 21조 3항을 언급합니다. 네. 헌법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권이다. 주관적 공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박정호 앵커님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직접 누리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제도 보장이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민주주의 질서가 지켜야 되는 제도 보장이기 때문에 아하. 이건 법원이 수호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엉뚱한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그 이사들 3명은 임기도 다 끝나갔는데 이거를 하는 건 인용해주고 지원자들 3명 한 거는 집행정지 왜 기각하냐라고 하면서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 공권일 뿐만 아니라 이건 객관적 제도 보장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방통위의 결정이 잘못되면 브레이크를 걸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네. 이 제도 보장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원칙이 뭐냐? 5인 체제에서 원칙이 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칙은 5명이 합의하는 거예요. 예외로는 보완적으로 다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수결을 하더라도 방통위법 13조에 따르면은 제적 과반수의 의결로 하게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과반수라 그러면요. 1대1이라고 하는 2명 체제에선 과반수가 그렇죠.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최소한 3명은 돼야 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면 과반수를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해석했을 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이제 의결정족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는 없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3명 이상은 논리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게 재판부의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설시를 이미 했고 네. 이번 행정법원에서 또 내용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저는 같은 판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법적 결정에 저는 좀 구속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나온 인용 그 결정 판결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모를까? 오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물론 사법부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기존에 관련된 사안에서 내린 판결문의 내용이 오류가 네. 있다면 그건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뒤집은다? 그건 논리적 모순이 사법부가 그러면 신뢰를 못 받아요. 그럼 판사 개인이 법리적 검토가 아니라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은 보지 않겠어요? 아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 네.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게 왜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받아?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요. 근데 사법부는 서로 상호 좀 존중하는 원칙이 그러니까. 있어서 맞아요. 이 20페이지의 결정문을 논리적으로 다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한 30페이지의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개발이 불가능해. 힘들어요. 제가 볼 때.